먼 바다 끝자락.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겨울바다가 더욱 투명해진다. 그 투명한 물빛이 사라지고 시간의 흔적만이 남은 서해 갯벌. 끝이 보이지 않는 너른 갯벌은 남쪽을 향해 풍요의 길을 열어준다.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바다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과 삶의 긴 이야기가 풍경이 돼서 마주하는 것. 흐르는 시간 속에 기억과 흔적을 지우고 물결 속에 설렘과 그리움을 떠나보내며 서해 갯벌은 삶과 역사가 되어 겨울 낭만을 부른다. 군산이 고향인 시인 고은에게 청명한 군산의 앞바다는 그리움이자 낭만이었다. 바람을 따라 힘차게 돌아가는 풍차가 사랑하는 연인을 맞이하듯 여행자를 반긴다. 서해에서도 유난히 바람이 많은 군산 앞바다. 밀물과 썰물에 조수 간만차가 커서 예부터 어종이 풍부한 곳이었다. 한때 멸치잡이 뱃사람들의 힘찬 노랫소리로 북적였던 하제포구. 이젠 갯벌에서 캐낸 바지락을 실어 나르는 작은 고깃배들이 조용히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물때를 기다려 바다로 나갔던 이곳 어부들의 생활은 달라졌다. 새만금 방조제로 갯벌이었던 곳에 물길이 생겼기 때문. 만선을 이룬 고깃배와 풍어의 꿈을 안고 떠나는 고깃배가 함께 지나는 이 물길은 최근 수심이 얕아졌다. 점차 무트로 변해가는 바다. 배가 드나들 물길을 따로 표시해두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작업으로 민물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하제포구 앞바다에선 바다 어종이 잡힌다. 옛날에는 완전히 한국 같아. 한국 같아 해갖고 진짜 자식들 키기도 좋고 바다만 나오면 완전히 부럽지를 않아. 완전히 다 돈이야. 세월이 변하듯 흘러가는 물길도 어민들의 삶도 달라지고 있다. 뚝 있죠. 저 타이어 체인지인데 거의 저기까지 물이 찼죠. 물이 차고 배들이 이런 배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평균적으로 14, 5톤 그런 배 갖고 작업하다가 방조제가 방조제 뚝 맞고 완공하고 갈수록 배가 어패류가 등에 있으니까 야찬 데 있으니까 어패류 따라서 배도 갈수록 적어졌죠.
고기를 따라 사는 삶이었으니 이제 고기를 따라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 바라봐도 늘 바다가 그리운 섬들. 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 곤도는 이제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배가 아닌 자동차로 다닐 수 있다. 바다와 함께한 군산의 길들은 가슴 시린 역사가 서려 있다. 모퉁이도 굽이진 곳도 없이 곧게 뻗은 길. 마치 시냇물 흘러가듯 기찻길이 마을을 관통하는 경암동은 갯벌이었다. 일제시대 때는 철로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이거 뻘바탕이 쓴 게 뻘바탕에다가 이제 지금 종이공장 이게 나무 실을 날리라고 철만 모았었지. 이 앞에 도로도 이면에 있었고 그 구두막길. 일제 강점기 갯벌을 매립해 만든 이 철길은 수탈의 역사였다. 이제 기차가 멈춘 철길은 관광객들의 사진 명소가 되고 있다.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다. 호남과 충청 지역 쌀과 곡식의 수탈 창구였던 옛 군산 세관. 지난 85년간 세관으로 사용된 곳이다. 골목 안쪽엔 일본식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일제 강점기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스가 건축한 이 집은 지을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수많은 시간의 흔적과 아픔을 간직한 건물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는 그 중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시인 고은 선생이 출가한 이 절은 에도시대 양식의 가파른 지붕과 도깨비 형상을 닮은 수면화가 특색. 그중 처마 끝 금이라 새겨진 글자가 눈에 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금강사를 동국사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꿨냐 하면은 이제는 해동 대한민국의 절이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동국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동국사엔 아름다운 풍경과 그늘진 역사의 한이 깃들어 있다. (100년이) 넘는 군산의 근대 격동기는 바다에서 시작된다. 부두 아래까지 갯벌이 펼쳐지는 째보 선창. 수위에 따라 다리 높이를 조절하는 부잔교는 일제 때 만들어졌다. 매년 쌀 200만 톤이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부두에 쌓인 쌀이 쌀 곳간 같다 해서 장미동이라 불렀다. 한가롭고 적막하기만 한 선창. 그러나 과거 이곳은 군산을 대표하는 포구였다. 그때만 해도 바람 불으면 뭐 어디 피항이 없어 이런 항구 조건이 없으니까 막 여기 배가 꽉 차.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있고 온 게 바람이 안 닿잖아. 그러니 안전하지 않아. 그게 배가 그때 꽉 찼었어. 평생 바다만 바라보며 산 뱃사람들의 애환과 희망이 서려 있는 포구. 화려했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돼서 남는다.
바다를 바라보며 새만금 방조제길을 달리면 부안을 만난다. 부안은 보기만 해도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이 있다. 국내에서 가장 넓다는 곰소만 갯벌. 고창과 부안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갯벌은 썰물에 드러난 모습이 하늘과 맞닿아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청정의 갯벌은 굴이 지천에 널렸다. 너른 갯벌에서 굴을 담기만 하면 된다지만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견디며 일일이 손으로 캐내야 하니 손이 곱고 얼굴이 얼얼하다. 그래도 일한 만큼 어망 한가득 굴이 담기니 시름도 금세 잊혀진다. 추운 겨울 생명을 머금은 갯벌은 이곳 어민들에겐 더없는 축복. 이렇게 캐낸 굴은 마을 안악들의 부업거리가 된다.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며 굴을 까는 안악들의 손놀림이 여유로워 보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시집살이도 호되게 했다. 처음에 자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거 배우려고 얼마나 시집살 있는데. 시집살을 얼마나 있어 못한다고. 나는 나대로 애통 터지고. 여름엔 농산일, 겨울엔 굴을 캐며 바지런히 일하는 곰소 사람들. 갯벌은 이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 소금이다. 미네랄이 풍부해 인기가 좋은 곰소 천일염. 육지가 되기 전부터 곰소 사람들에게 바다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우리 한 철들어갖고 10살 할 미만 그 정도만 되었을 때만 이 앞에 물이 철렁철렁해갖고 갈치도 이 앞에서 낚고 오징어도 낚고 그랬어요. 이 앞에서. 부안의 서해 바다는 흘러 신안으로 향한다. 증도는 어디서든 바다와 갯벌을 마주할 수 있다. 겨울 햇살을 가득 머금은 백사장. 길이가 무려 4km에 달하는 우전 해수욕장에선 건너편 무인도들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다. 가을보다 더 맑은 겨울 하늘빛과 갈대로 엮은 파라솔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곳. 모래 사이로 천천히 스며드는 물처럼 바쁜 마음 내려놓고 느긋하게 한숨 쉬어가기 좋다. 조용한 섬, 증도에선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해안가 끝길에선 바다 냄새에 취하고 솔향기에 취한다. 해송숲으로 둘러싸인 산책로는 빠르게 걷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든다. 사방이 푸른 숲이니 걷는 내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렇게 넓고 모래사장이 많고 진짜 이렇게 시원한 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멋있어서 와이키키 해수욕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예. 사색의 길을 걷고 나면 사람들은 갯벌을 만난다. 우전 해수욕장과 중동리 마을을 잇는 470m 길이의 짱뚱어 다리. 국내 대표적인 짱뚱어 서식지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 그리고 그 위로 마치 삶의 여정처럼 굴곡진 물길. 시간이 멈춘 듯 여유로운 갯벌의 풍경이 느림의 섬 증도와 닮아 있다. 서해 갯벌로 증도는 거대한 염전을 얻었다. 140만 평에 이르는 태평염전.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두 개의 섬 사이에 갯벌에 둑을 쌓아 만든 간척지다. 값싼 중국산 소금에 밀려 염전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태평염전은 갯벌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금은 봄에서 가을까지 생산하고 겨울은 동면기에 들어간다. 바닷물을 꺼내고 말리기를 수차례. 그렇게 20여일을 꼬박 만들어야 새하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햇볕과 바람, 연부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보석이 바로 증도의 소금이다.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소금이 되는 과정은 약 20일에서 빠르면 20일에서 늦으면 약 25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 100바가지가 소금 한 주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백의 소금 한 줌엔 고단함 속에서도 수천 번의 고무래질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신안에서 서해 바다는 다시 목포로 향한다. 목포 남동쪽에 위치한 섬 율도. 섬 전체 인구가 3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섬이다. 겨울이면 전통 재래 방식인 지주식 김이 생산되고 있다. 주머니 안에 준대로 받으면 한약 것좀 은근히 해갖고 무지식 김은 버스고 여기 김은 부드럽고 첫째 부드러운 김, 최고 좋은 김. 갯벌에 말뚝을 박아 그물을 치고 밀물과 썰물의 반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지주식 김은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돼 그 희소성이 높다. 제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너른 갯벌. 갯벌에 주는 것만 얻어도 하루 양식이 충분하다. 그래? 가르쳐주는 이 하나 없이 수십 년 그저 몸으로 터득한 갯일.
갯벌 깊숙이 도망가 버리는 낙지를 찾는 게 쉽지 않으련만 발의 느낌만으로 숨은 낙지를 찾아낸다. 들어가자. 벌써 들어가지. 그냥 묶어야 좀 내가 말하자면 학교로 말하면 교수 정도 되겠습니다. 교수. 교수. 대학 뻘대학 났다고 그랬어요. 뻘대학. 서해 바다 끝자락 항구도시 목포. 다도의 섬들을 거쳐가는 출발지인 목포 앞바다엔 관광 명물이 있다. 마치 갓을 쓴 듯 기이한 모양을 한 바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센 바람과 파도를 견뎌냈을까. 목포는 갓바위처럼 숱한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 호남선의 종착지인 목포. 그리고 국도 1번 도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작은 샛길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막도선이 지나간다. (1965년) 석탄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 마을을 관통하는 철로를 지날 때면 영무원들이 분주해진다. 시속 5km. 천천히 움직이는 이 기차는 목포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왔다. 우리는 보통이지. 항상 여기서 살려야 돼. 근데 기차가 지나가도 우리는 그냥 가는 갑이다 오는 갑이다 그렇게 해야지. 하루 한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보통은 생각이. 석탄 산업이 활발했던 시절 분주히 다녔던 이 기차는 이제 추억 속을 느리게 달리고 있다. 철길은 사막도로 이어진다. 산업화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육지가 된 섬. 그러나 최근 다시 물길을 내서 섬이 됐다. 사막도엔 목포의 눈물로 민족의 한을 노래한 가수 이난영이 안장돼 있다. 만남과 이별로 눈물 지었던 목포 앞바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애잔한 목소린 목포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새벽 위판장은 갓 잡아 올린 고기처럼 활기가 넘친다. 목포 위판장은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뱃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싱싱한 해산물로 넘쳐나는 목포항. 바다가 있기에 항구는 늘 활력이 넘치고, 바다가 있기에 어부들은 오늘도 만선의 꿈을 꾸며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한다. 목포항에서 6km.
그곳엔 사랑의 섬 외달도가 있다. 섬에 도착하면 해안가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만난다. 겨울바다가 꿈결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안고 걷는 길. 그곳엔 수많은 사랑의 언약들이 있다. 작지만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을 빼앗기는 섬. 그래서 외달도가 사랑의 섬이라 불리는 걸까? 외달도를 그리워하듯 마주 바라보고 있는 별섬. 별섬에 물이 빠지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선명하게 보이는 하트 모양. 서해 바다는 늘 신비롭게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흘러간다. 밀물과 썰물에 못다한 삶의 이야기를 싣고 서해 갯벌과 서해 바다는 이제 겨울을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